어느 조용한 아침, 창밖에서 바람이 살며시 속삭입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먼저 놀고 와도 괜찮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참으로 많은 것을 참아내고 내어지며 살아왔습니다. 자식이 어렵다 하면 지갑을 열었고, 사업을 시작한다 하면 모아둔 노후 자금을 흔쾌히 내놓았습니다. 저런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면 퇴직금까지 털어주었습니다. 그렇게 갚아주고 나면 마음 한켠엔 작은 기대가 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를 이해해주겠지? 늙고 약해지면 내 곁을 지켜주겠지? 내가 이렇게 희생했으니 그 사랑을 언젠가 되돌려주겠지? 하지만 과연 그랬나요? 정말 자식들은 우리가 원했던 만큼 우리를 돌아봐 주었을까요? 아니면 점점 더 많은 걸 당연하다는 듯 요구하며 우리를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당연히 주어야 하는 존재로 여기게 된 건 아닐까요? 우리는 그동안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자식의 미래를 위해 자신을 뒤로 밀었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라 믿었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그 사랑이 때로는 자식에게 독이 되었고 우리 자신에게는 깊은 외로움과 허탈함만 남긴 것은 아닐까요? 사랑은 분명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사랑은 오히려 상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건 그 상처가 우리가 가장 아끼고 믿었던 자식에게서 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왜 자식에게 모든 것을 파주었는가? 그리고 지금 나는 그 선택으로 인해 편안합니다. 아니면 지쳐 있는가? 이 질문에 조용히 그러나 솔직하게 답해보는가? 그것이 바로 진짜 노년의 지혜를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왜 자식에게 재산 이야기를 쉽게 꺼내서는 안 되는지,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부모로서의 사랑이 한 회로 바뀌지 않도록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때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부모에게 손을 벌리는 게 가장 쉽고 편하다고. 왜냐하면 부모는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을 위해서는 끝까지 버텨내는 존재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다 퍼주고 나면 정말 괜찮은 삶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은 충청북도에 사는 어느 할머니의 사연을 통해 그 결과가 어떤 모습일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할머니는 젊은 시절 반대에는 보기 드문 엘리트 여성으로 보였습니다. 일본어에 능통하여 결혼 전에는 통역가로 활약했고 요리사였던 연산이 남편을 만나 사랑으로 결혼한 뒤 맞벌이까지 하며 열심히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1980년대 해외여행이 흔하지 않던 시절에도 일본, 대만을 여행했을 만큼 여유있고 품위 있는 삶을 살아오셨죠. 맞벌이를 통해 모은 돈으로 마당이 가는 2층짜리 단독주택까지 마련하고 거실 장식전에는 세계 각국의 기념품과 고급 연주들을 즐기했던 전형적인 중산층의 삶을 누리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이제는 남편과 함께 부부 기초연금에 남편이 경비원으로 버는 월 40만 원으로 생활을 이어가야 할 정도로 궁핍한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큰 변화를 만들어낸 걸까요? 그 이유는 놀랍게도 큰 병환이나 사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식들 뒷바라지 때문이었습니다. 이 할머니 부부는 두 아들과 두 딸, 4명의 자녀를 키워내며 누구보다 헌신적인 부모였습니다. 결혼 자금, 신혼집 마련,
사업 자금, 이사 비용. 필요하다면 언제든 지갑을 열었고 결혼 후에도 각 자녀에게 1억 원씩 나눠질 정도로 아낌없는 지원을 계속해 오셨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고 그 사랑이 당연히 전해지리라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예전에 살던 단독주택을 팔고 전셋집으로 옮기셨고 그마저도 어려워져 이제는 겨우 10평 남짓한 작은 집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래도 자식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나는 괜찮아. 내 아이들만 잘 살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그렇듯 끝없는 희생과 사랑으로 가득하니까요. 하지만 스스로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과연 그 사랑이 내 인생을 너무 무겁게 짓누르지는 않았는지요? 정말로 이렇게까지 희생하면서 살아야만 했는지요?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자식이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대부분의 자식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받은 것에 익숙해지고 고마움을 잊게 됩니다. 인간에게는 별표, 탄성, 별표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잠시 행동이 바뀌는 듯 보여도 기준점을 넘지 못하면 이내 원래 성격으로 되돌아갑니다. 처음엔 고마워하고 감동받고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그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흐려집니다. 그저 평소처럼 당연히 받아야 할 것처럼 부모를 하나의 시간처럼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할머니의 삶이 나의 미래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가 필요한지 말이지요. 사람 마음이란 참으로 간사한 것입니다. 특히 오랜 세월 애지중지 키운 자식에게 마음을 다 주었는데 그 자식이 내 마음만큼 돌아오지 않으면 그 실망은 만도 다 표현하기 어렵지요. 나는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내 자식은 나에게 그만큼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꾸 올라올 때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천천히 금이 가고 결국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책임을 자식에게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자식이 어릴 적부터 자립심을 배우지 못했다면 그 책임의 절반은 부모에게도 있습니다. 부모가 너무 일찍부터 너무 많이, 너무 자주 무언가를 대신해주다 보면 자식은 스스로 해내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해결하는 힘이 자라지 못합니다. 돈이 필요할 때는 언제나 부모를 먼저 떠올리고 자연스럽게 손을 벌리는 것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이처럼 받는 것에만 익숙해진 자식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책임감, 그리고 노력해서 얻어야 한다는 가치관을 배우지 못한 채 어른이 됩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20년 동안 무려 14,000명이 넘는 부자들을 조사한 미국의 토마스 스탠리 교수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부모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많이 받은 자식일수록 성인이 되어 모은 재산이 적었고 반대로 거의 지원받지 않고 자란 자식일수록 더 많은 재산을 모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거저받은 돈은 지난 줄을 모릅니다. 땀 흘려 벌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가 항상 도와줄 거라는 믿음은 자립심을 무너뜨립니다.
이런 자녀는 나이를 먹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도 언제든 부모에게 의지하려는 습관을 버리지 못합니다. 토마스 스탠리 교수의 저서 빈반장자 불변의 법칙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자녀를 반하게 키웠다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냥 주지 않았고 내가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이 철학을 지키며 아이들에게 결표 돈을 벌 수 있는 힘 결표를 키워주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물려주는 부모가 아니다. 길러주는 부모였습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단 하나입니다. 무조건 커지는 사랑은 때로 독이 될 수 있다. 돈을 주고 집을 마련해주고 기회를 만들어준다고 해서 그 자식이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나중에 존중받는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이런 자식은 부모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고 한 번 도와주면 끝이 아니다. 2번, 3번, 4번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요즘 간담회 아파트들을 보면 빚 없이 산집이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전세를 구하러 가도 알고 보면 그 집들 중 상당수가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준 집이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미리 집을 며칠 사두고 자식들에게 증여하거나 자녀 이름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말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순간부터입니다. 최근 문제를 피하려고 작년쯤 많은 분들이 집을 자식에게 증여했는데 그 집을 받은 자식들이 곧바로 회사를 그만두고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섭지 않으신가요? 정년퇴직 후 어렵게 모은 재산, 당신이 쌓아온 평생의 결실이 자식이 손에 들어가자마자 그토록 쉽게 흩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 말이지요.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한 아들이 아버지의 공무원 연금을 담보로 뒷전치를 벌인 일이 있었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께 내가 돈 벌면 부모님 다 모시고 잘해드릴게요. 이렇게 다짐까지 했지만 결국 현실은 기대 쫓겨 부모의 노후마저 위험하게 만든 것이죠. 부모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그러나 사랑과 책임은 함께 가야 합니다. 진짜 사랑은 자식에게 살아가는 힘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때로는 도와주지 않는 용기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잔에서는 부모가 재산을 알려주는 것이 왜 문제인지, 어떤 말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약속으로, 때로는 원망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아들은 결국 자신이 아버지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면 부모님을 꼭 모시겠다고 말했지만 그 말은 바람처럼 흩어졌습니다. 사람의 욕심이란 참으로 무섭습니다. 처음엔 미안해하고 죄송해하고 고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고마움은 희미해지고 욕심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이런 사례는 비단 그 아들 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부모는 2억 원이라는 큰 돈을 상금으로 자식의 결혼 자금으로 주었습니다. 좋은 마음에서 자식이 조금이라도 더 쉽고 편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지요.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돈이 오가면 마음도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처음엔 감사해하던 자식도 점점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서운함으로 변합니다. 심지어 부모와 자식 사이에 싸움이 나고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쩌면 부모가 자식을 경제적으로 독립시키지 못해서 생긴 것은 아닐까요? 그렇기에 이제는 말하고 싶습니다. 부모님들, 자식에 대한 애틋한 마음,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자식이 힘들게 산다 해도 너무 많은 것을 주지는 마세요. 자식이 돈을 벌어봐야 부모의 돈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됩니다. 저는 이 말에 100% 공감합니다. 자립심을 길러주지 않은 채 돈만 주게 되면 그 자식은 돈의 소중함을 모르고 막 쓰게 되며 결국 다시 부모에게 손을 벌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자녀에게 자립심을 길러줄 수 있을까요? 자녀에게 자립심을 길러주는 4가지 지혜. 1. 절제하는 법을 가르치세요. 아무리 부모가 돈이 많다 해도 자녀에게는 절제하는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중요한 건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끼며 사는데 자식은 돈을 펑펑 쓰도록 반치한다면 그건 자식이 아니라 소비하는 지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말보다 부모의 행동을 더 많이 배우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돈으로 보상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착한 일을 했을 때 잘했어 하며 돈을 쥐어주면 아이들은 점점 행동의 이유가 보상으로 바뀝니다. 처음에는 진심으로 남을 도와주었다 하도 그 이후부터는 도와줘야 돈을 받는다는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는 그 행동 자체에 대한 칭찬과 격려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엄마는 내가 그렇게 행동해서 참 기뻐.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돈보다 훨씬 오래 남습니다. 3. 부모가 부자라는 사실을 숨기세요. 아무리 자녀가 착하고 바르게 자랐다 해도 부모가 부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 재산을 의식하게 됩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내 것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가 꺾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자녀가 어릴 때부터 부모의 재산 상태를 철저히 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말을 했다면 이건 내 노후자금이야.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 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의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부터 자녀가 부모와 다른 길을 가고자 할 때 부모는 걱정이 앞서 그건 안 돼. 왜 내 말을 안 듣니? 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이런 심리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너에게 이만큼 투자했으니 너는 내 뜻대로 살아야 해. 이런 마음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의 심리입니다. 사랑은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켜봐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물론 때로는 부모의 판단이 자녀의 판단보다 옳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녀가 부딪히며 직접 기울질 일을 가져야 비로소 자신의 것으로 체득할 수 있습니다. 넘어져라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실패해야 진짜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왜 자식에게 이 집은 내 거야?
이 지식은 너에게 물려줄게 같은 말조차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한마디가 얼마나 위험한 약속이 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부모의 말이 언제나 틀린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자녀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니 어떤 판단에서는 더 정확할 수도 있고, 경험에서 우러난 충고는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녀의 판단이 부모보다 더 정확할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부모가 자녀의 선택을 반대하는 이유가 정말 자녀의 삶을 위한 걱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들인 시간과 돈을 생각해서일 때입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가? 내가 그 길을 가면 내 명예는 뭐가 되니? 이런 말들이 무심코 튀어나온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 보상심리입니다.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연장선, 나의 명예와 체면을 위한 장기판의 말로 생각하는 순간 부모-자식 관계는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문제는 특히 예체능 분야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바이올리니스트, 피아니스트, 성악가, 운동선수. 부모가 수천만 원의 비용을 들여 자녀를 그 길로 보내놓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녀가 말합니다. 이제 그만두고 나는 내 삶을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부모의 머릿속엔 수많은 장면이 떠오릅니다. 학원비, 유명 선생님 섭외, 전국 제대 참가, 무거운 악기 들고 땀 흘리던 시간들, 그리고 결국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이 터져나오는 것이죠. 운동선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성민 선수의 드래프트 거부, 김연정 선수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구단과의 갈등이 생겼던 것처럼 누군가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는 구조는 항상 갈등을 낳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은 비단 스포츠나 예술 분야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고학력자의 경우에도 흔히 일어납니다. 자신의 학벌, 경력, 성취, 그 모든 미완의 꿈을 자녀에게 투영하면서 너는 나처럼 되지 말아야 해. 나는 못했지만 너는 반드시 성공해야 해. 이런 집착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때 자녀는 점점 숨이 막혀옵니다. 이런 부모들은 종종 헬리콥터 부모라 불립니다. 내 자녀 머리 위를 맴돌며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그 모습은 결국 자녀에게 자립할 기회와 선택할 자유를 빼앗게 됩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과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자녀와 우리는 세대가 다릅니다.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이 자녀에겐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여기는 길이 자녀에겐 억압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무조건 강요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자녀가 스스로 문제를 잡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가 작은 성과를 이뤘을 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세요. 성과 위주의 격려는 자녀에게 돈 이상의 가치를 가르쳐줍니다. 뭔가를 이뤄냈을 때 느끼는 뿌듯함, 그 감정은 자녀의 인생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기둥이 됩니다. 돈이 전부가 아님을 어릴 때부터 자녀에게 알려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돈이 아니라 당신의 노력과 성취야. 이 한마디가 자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부모가 자신의 정체성에서 자녀를 분리하고 자녀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자녀의 자유의지를 보장하는 것. 그것이 부모가 해야 할 최고의 사랑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부모는 외롭고 불안하고 심지어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잘 이겨낸 부모는 불필요한 집착에서 벗어나 자녀를 진정으로 놓아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연습해야 할 것은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혼자서도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자녀 세대는 이전 세대처럼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대의 자녀들은 과연 부모 부양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시간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바뀐 것 중 하나는 바로 부모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7,8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부모 부양은 자식의 책임이다 라는 의견에 매우 동의한 사람은 겨우 3%, 동의한다는 응답자는 18%에 그쳤습니다. 즉, 전체 응답자의 21%만이 부모 부양의 책임을 자식에게 둔 것입니다. 반대로 절반에 가까운 49%는 자식이 부모를 부양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나머지는 중립이거나 기타 의견이었죠. 놀라운 건 이 수치의 전화입니다. 2007년 같은 조사에서는 부모 부양에 매우 동의 또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무려 결표 52% 결투였고 반대는 24%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15년이 흐른 지금 동의는 절반 이하로 줄고 반대는 2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닙니다. 이제 가족, 효도, 부양에 대한 인식이 전통적인 관념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과거에는 노인의 돌봄과 생계 책임이 자녀와 가족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곧 이제 더 이상 자식에게 의지해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많은 부모님들은 여전히 믿고 계십니다. 그래도 내 자식은 다를 거야. 내 자식만큼은 나를 대신하지 않을 거야. 그 마음 너무도 절절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시대는 더 이상 자식이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요양원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인식 변화의 반영입니다. 부모 부양의 중심축이 가족에서 시설로 그리고 공공 시스템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꾸어야 합니다. 나는 자식이 아니다. 나 자신에게 기댈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하기 위해 노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3가지 요소를 함께 살펴봅시다. 혼자서도 잘 살기 위한 노후 준비 3가지. 1. 혼자 있을 때도 즐길 수 있는 취미.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노후. 이 시간을 외롭고 허전하게 보내느냐? 즐겁고 활기차게 보내느냐는 취미의 유무에 달려 있습니다. 할 일이 없으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집니다. 되재산이 자식이든 친구든 의존은 외로움과 서운함을 낳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몰입할 수 있는 취미가 있다면 하루가 짧게 느껴지고 누군가의 연락이 오히려 번거로울 정도로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일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같은 취미를 나누는 친구가 있다면 그 삶은 훨씬 더 풍요로워집니다. 이 삶을 직진하는 힘, 정제력,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않지만 없으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는 것이 돈입니다. 취미도 건강관리도 때로는 외출 한 번도 모두 경제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식에게 재산을 퍼주는 삶을 멈춰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을 버는 기회는 줄어들고 몸도 마음도 점점 더 소극적으로 변합니다. 따라서 젊을 때 모은 돈은 내 미래를 위한 유일한 우산이 됩니다. 내가 아플 때, 내가 혼자일 때, 내가 나를 도울 수 있어야 비로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없게 됩니다. 3. 인생의 기초 체력, 건강. 건강하지 않다면 인생은 점점 서러워집니다. 누구도 아픈 몸으로 즐거운 노후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취미도 정제력도 건강이 바탕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시작하고 식단을 조절하고 마음을 돌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건강 하나가 큰 인생을 지탱해줍니다. 오늘 우리는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혼자서도 따뜻하고 단단하게 살아가는 법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부모님들은 말합니다. 내 자식은 배신하지 않을 거야. 그 마음은 사랑이지만 그 믿음에 자신의 노후 전체를 걸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자식보다 나에게 의지하는 법을 연습할 때입니다. 그 연습은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취미 하나, 작은 절약 하나, 작은 산책 한 걸음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결투 관계의 균형 결투가 자식과의 거리두기 그리고 진정한 외로움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우고 무엇을 지켜야 고요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을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원하시면 바로 제 7전을 써드리겠습니다. 7전 써줘 혹은 계속 써줘가고 남겨주세요. 우리 모든 어르신들의 고요하지만 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늘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